만성위식도 장질환의 치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방내과 전문의 노기환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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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원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위식도 장질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소화기관에서 일어나는 좀 전반적인 질환을 다루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위나 식도나 전과 같이 소화기관의 이상 증상도 다뤄보고요. 두통, 어지럼증, 만성 기침, 그다음에 가슴 통증, 등 통증과 같이 소화기관과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이상 증상들, 전신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장병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염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장 같은 이상 증상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소화기 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결국은 좀 만성화돼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최근에 좀 증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자 원장님 그런 환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병원에서 입원하고 치료만 받고 살면 힘들잖아요. 네. 보통 기대 수명은 90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 60대부터 소화장애로,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화가 안 돼서 잘 먹지 못한다거나, 먹어도 금방 체한다거나, 더부룩해서 잠도 못 자는 분들도 있고요. 네. 소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더부룩하거나, 명치가 아프다거나, 배가 아프다거나 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욱더 문제되는 거는 최근에 10대, 예. 또 20대, 30대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만성화되는 소화기 질환을 제때 치료를 받지 않고 이렇게 방치를 시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화면을 통해서 네. 우리가 위장병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질환들이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인은 우리가 보통 연어 색깔이나 복숭아 색깔처럼 뽀얗고 맑은 모양을 띠죠. 그런데 반복적으로 소화가 안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위장 점막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빨갛게 염증이 나타나는 소견을 보이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만성 표재성 위염이라는 걸로 발전하게 되죠. 다음 영상을 볼까요? 네. 그 다음 영상을 보면은 만성 위축성 위염입니다. 만성 표재성 위염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소화불량과 위염이 반복이 되면 위 점막이 손상이 되면서 얇아져 버려요. 그러면 점막 아래쪽에 있는 혈관이 보이는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치료 안 하고 계속 습관도 고치지도 않고 치료도 받지 않게 되면 위 점막이 저렇게 울퉁불퉁 무슨 벽돌에 있는 것처럼 위 안에 장에 있는 상피가 생기는 걸 장상피 화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위축성 위염도 그렇고 장상피 화성도 그렇고 정상 위에 비해서 암이 발병될 확률이 적게는 7배, 크게는 20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식도 질환을 한번 볼까요? 네. 식도 같은 경우도 정상 식도 같은 경우는 뽀얗고 맑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면 역류가 많이 일어나는데 위 내용물이 올라오는 거죠. 위 내용물이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산과 음식이 섞인 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위 식도 같은 경우는 이 산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올라오면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데 그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요.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슴 통증이나 다른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회복되고 반복되고 낫고 반복하다 보면 식도 협착도 오게 되죠. 이런 경우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음 영상을 볼까요? 네. 계속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식도암이나 위암이나 대장 같은 질환으로 발전해 버릴 수가 예. 있습니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쁜 식생활 습관도 고치고 예. 그 다음에 조기 검진,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요, 원장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원래 소화가 잘 안 돼. 원래 좀 항상 좀 안 좋아. 그리고 약을 달고 살아.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뭔가 장기간으로 위식도 장질환이 이렇게 오래 가거나 낫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소화기 질환을 진단받았다 할지라도 예. 우리 위장에 있는 담독소, 이 위장에 담독소 쌓여야 되는데 담독소에 의한 적치 질환이 생기면 네. 위장병이 잘 낫지가 않게 돼요. 어. 담독소에 의한 적치가 뭐냐면 우리가 과하게 먹고 폭식하고 나쁜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위기능이 떨어지면 네. 자꾸 체하게 돼요. 소화불량으로. 네. 체하게 되면 우리 위장에 소화가 안 된 독소인 담독소가 자꾸 생기게 됩니다. 담독소가 생기게 되면 이 담독소가 나중에는 위장 점막 안쪽으로 스며들어요. 네. 스며들면서 굳어집니다. 딱딱하고 덩어져 굳어지는 병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적치라고 합니다. 적치. 예. 적치는 잘 낫지 않는 만성 위장 식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는 것 같이 담독소에 인한 적치가 잘 낫지 않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담이 뭐냐라고 네. 하는 질문을 할 거예요. 담은 우리 한약 서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내경, 교학전서, 동의보감 이런데 잘 설명되어 있는데 담이 뭐냐면 소화가 안 된 음식 찌꺼기 독소를 담이라고 해요. 어. 그게 우리 위장병을 일단 유발시키고 네. 그 독소가 우리 몸에 퍼지게 되면 전신질환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면 담들이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담이 머리로 가면 두통을 일으키고 네. 또 뭐 호흡기로 가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어. 또 심장으로 하면 심장 질환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영상을 보시면 저렇게 담이 붙은 병명들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담 독소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적치가 되면 잘 안 낫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담 독소와 관련된 소화기 질환이 있으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뭐 CG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전신 질환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치료가 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분은 72세 남자 환자신데요. 만성위염, 영유성 식도염, 미축수염 이런 걸 진단을 받고 네. 꾸준히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술, 담배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치료를 너무 오랫동안 했는데 낫지 않으니까 우울증까지 와서 우울증 치료 같이 받은 환자셨습니다. 예. 내원할 때 당시에 주증상은 명치가 답답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또 목에 이물감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목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캐한 냄새가 난다고 네. 항상 그런 냄새 난다고 표현하시고 전신 증상으로는 피부 두드러기, 네. 소양감, 뭐 변비, 수면 장애를 호소하셨고 저희들이 EAV라는 검사를 통해서 봤더니 수치가 아주 낮게 나왔어요. 안 좋은 네. 상태였는데 치료 후에 많이 호전되셨던 환자십니다. 네. 이를 통해서 또 담 독소를 치료를 하면서 개선이 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원장님 여기서 EAV라는 걸 통해서 아까 치료 전후 뭔가 수치가 지금 달라진 게 표시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이게 어떤 건가요? EAV라는 걸 외에도 진단기기 그러면 엑스레이, CT, 네. MRI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엑스레이나 CT 같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MRI 같은 경우는 자기장을 이용한 검사기입니다. 근데 EAV는 뭐냐면 인체 전류 신호를 컴퓨터로 분석 진단하는 검사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검사에 통해서 신호된 전류 신호를 측정을 해서 담 독소에 의해서 손상된 장기의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내원하시면 저희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의사로서 네. 그 진단을 의학적 진단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진할 수 있거든요. 예. 그 오진을 막아주는 아주 좋은 검사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건강보험공단에도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런 검사는 아니겠습니다. 네. 자, 정말 이 AV를 통해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검사를 하는 기계다. 자, 건강보험도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의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검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사를 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치료법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좀 전신 증상까지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한 번에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와서는 과거에 비해서 현대인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먹지 않던 커피를 먹는다거나 또는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유제품을 먹는다거나 또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치료함에 있어서 과거의 방식보다 좀 더 강화된 약을 써야 되는데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방금 설명드릴 때 우리가 위장병이 생기는 단계를 설명드린 적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먼저 체합니다. 네. 체하면 소화가 안 되는 음식 찌꺼기 독소인 담 독소가 위장에 많이 생기고 네. 그 독소가 위장 점막 속살 내벽에 흡수되면서 굳어지는 걸 적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체한 단계가 되면 좀 더 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농축된 발효 식적 탕약, 식적이 예. 체한 거거든요. 쓰게 되고 그다음에 담을 고치기 위해서 고농축 발효 담음 탕약을 쓰게 됩니다. 그러고 네. 나서는 만일에 적치까지 나빠졌다. 그럴 경우는 고농축 발효 적지 탕약을 쓰게 됩니다. 아. 이를 통해서 예. 소화 단계도 고칠 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 있는 전신장을 고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담독소를 잡는 탕약만 해도 경증과 중증에 따라서 또 적용되는 좀 한약이 지금 다르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물요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환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담독소가 있는 부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담독소 치료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대장에 치료하는 담독소가 다르고 소장을 치료하는 담독소 치료제가 다르게 되는데요. 위와 대장은 원래 차고 냉한 장기입니다. 따라서 위와 대장을 따뜻하게 해도 독소를 나오게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이 담독소가 담독소 치료제가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위점막 쪽에 안쪽에 보면 위점막 속살 외벽이거든요. 네. 이 점막이 창백하고 지저분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담독소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을 먹어서 담독소 치료제가 흡수되면 보시는 것 같이 지저분하고 창백해진 위점막 조직이 네. 담독소가 녹아나감에 따라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맑은 피가 흐르면서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정상 조직으로 바뀌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죠. 정상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 저게 둘러싸고 있는 쉽게 이미지하는 영상인데요. 독소가 제거되면서 위장 운동이 정상화됩니다. 같은 원리로 네. 약이 대장으로 가게 되면 대장에 있는 이미지한 영상인데요. 독소가 제거되고 대장 운동이 정상화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위식도 장 질환 때문에 다양한 전신 증상까지도 나타나면서 환자분들이 많이 좀 불편해 하실 텐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이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호전된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분은 아픈 지 너무 오래돼서 힘들게 음. 살았다 하시고 자꾸 체하고 속 쓰리고 막 역류되면서 힘드시고 물은변을 보고 자꾸 방귀를 많이 뀌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불편하시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통, 멀미, 건망증이었어요. 네.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고 표현하십니다. 네. 실제로 EAV 이상에도 그 수치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치료 전후에 증상이 좋아지셨던 환자셨습니다. EAV 이상이 좋아지셨는데 증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환자분이 갖고 있던 뭐 자주 체한다든지 속쓰리다든지 역류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셨던 환자셨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붓기도 많이 빠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부으셨거든요. 붓기도 많이 빠지고 많이 회복되셨던 환자셨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담 독소 위장장애 위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도 올라가면 두통과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지금 호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분의 사례 살펴봤고요. 또 다른 분 계시면 좀 안내해 주실까요?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경기 북부에 사시는 여자 환자셨어요. 이분도 올 때 진단은 만성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계셨죠. 또 위도 안 좋고 식도도 안 좋은 환자셨습니다. 주 증상이 명치가 답답하고 자꾸 체하고 트림하면서 속쓰림 있고 역류 네. 증상이 있으셨고 이분도 또 두통이 심하셨어요. 음. 두통, 어지럼증, 뭐 MRI 찍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예. 그런 환자셨고 소화가 안 되고 독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변도 잘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수면 장애,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뭐 독소 차이고 이러면 잠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EAV 검사를 통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수치가 안 좋게 나왔고요. 치료를 통해서 일정기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좋아진과 동시에 네. EAV 수치도 같이 좋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경기 북부에서 오시느라고 되게 멀어서 힘들다고 네네. 하셨는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증상이 좋아지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하셔서 많이 좋아지셨던 환자로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개인의 증상과 또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